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죠.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최대 2.0%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인상됐으며 지난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준이 오는 9월에는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 또 동결할 가능성 모두 열어놨죠.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 뿐이라며 둔화 추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개설한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에는 선생님들의 피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폭언은 물론 성희롱적 발언부터 심지어 맞짱을 뜨자는 학부모까지 선생님을 위협하는 발언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권 침해 항목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신설하면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별도 민원 담당자를 거쳐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 추락의 성난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교권 철학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지휘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6개월 전 숨진 서울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족은 숨진 교사 A씨가 근무 당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가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고 기피 업무에 배정되는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교사 자격 연수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경과 목적, 마무리하는 발언 내용까지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 참여자의 82%가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 집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오늘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훈부는 전했습니다. 기념식은 22개 참전국 대표들을 포함해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6.25 참전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기 입장, 유엔 참전용사 입장 등의 순으로 6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제 곧 국군 전사자께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젊음을 나라를 위해 바친 호국영웅 고 최임락 일병 등 7명 유해가 천천히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에서 내려집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들이 73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영웅들이 고국의 땅을 밟자마자 예포 21발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전쟁의 아픔을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가 연주되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 최임락 일병의 막내 동생은 형을 위한 편지를 읽다가 목이 맵니다. 형님이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셔야 돼. 저도 형님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서야 최 일병의 유해 위로 올려진 참전기장.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전사자 7명을 맞이했습니다. 유해는 임시 안치됐던 미국 하와이를 떠나오며 시그너스 수송기 승객 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할 땐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의 엄호를 받았습니다. 봉환식을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해 중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은 대전 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유해 6위는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인 오늘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로 볼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할지 부인 리설주나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열병식 현장에는 또 리웅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북한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무기 공급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도와서는 안 되지만 푸틴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여야는 수해 대책 TF를 가동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간사들이 수해복구 지원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피해 앞에 정쟁은 잠시 미뤄두고 수해 지원과 예방책을 담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해 복구,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들을 좀 성과를 좀 내보자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양당 의원들 모두 이제 일치했고요. 그리고 각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끼리 바로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선 수해 예방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부처끼리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 침수 방지법 제정안과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게 기재부하고 같이 이렇게 고시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이 부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하자라고까지 합의를 봐서 그동안 그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지방하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게 하는데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노위는 애초 예정된 전체 회의를 이틀 당겨 개최한 만큼 수해 방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수해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 강보 해체 때문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의 관리 책임으로 보는 야당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수위를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이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의결 직후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더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갑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우선 김 의원 징계안을 어느 소위원회가 심의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1소위는 국민의힘이, 2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김 의원 징계안 배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 판결문 중에 양형이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앞으로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마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전면 백지화 선언에서 한 발 물러나 의혹이 해소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는 국토위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에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객관적 지표인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안 비시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 말로 때울 게 아니라. 자료의 일부가 빠진 상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가 지난해 4월 종점부 위치 변경 의견을 담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공개된 문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설계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가 검토했던 예타 보고서를 열흘 만에 평가 검토를 쭉 하면서 거기에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두둔했습니다. 대안보다는 예타안이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동에 의해서 예타안으로 간다면 국토부는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겠죠. 사업 백지화를 공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라고 한 발 물러나 사업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특혜 분양 등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6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도시정비법 조례에 맞지 않는 분양권 순위를 만들어 오피스텔 130채를 주변인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계약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1인당 1억 원 이상 지급하는 등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합동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지적장애 의심 여성에게 수십 개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들 관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입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청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자의 평소 필체와 다른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의심 50대 여성 A씨가 자신과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은 확인된 것만 28개. 낸 보험료는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들이 뒤늦게 보험 청약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와 남편 평소 필체와 보험 청약서 필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 A씨의 자필이 담긴 은행거래 신청서는 초등학생 글씨처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보험 청약서 계약자 확인란 작성 부분과는 필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서명 가운데 글자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글씨가 이렇게 고르지 않고 삐뚤빼뚤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청약서에 사인돼 있는 거나 기재돼 있는 필체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흘려 쓴 듯한 아주 능숙한 글씨 필체들이 많거든요. 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대조 대상은 A씨와 남편의 자필이 담긴 은행거래 신청서와 자료열람 요구서, 그리고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보험 청약서 4건. 전문가는 자획의 구성과 위치, 길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여 같은 사람에 의해 기재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약서는 상당히 흘림체로 써져 있고 빠르게 글씨를 작성했거든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획들을 다 좀 이렇게 간격이 있게, 왜 초등학생들이 글씨 쓸 때 막 흘림체로 쓰진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글씨체로 보아서는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었다면 대필 서명 역시 문제가 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해야 환급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A씨에게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셔야 되는 사유이지 지금 현재 이 몇 년이 지나서 요청하시는 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숙지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책임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난동을 부린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3살 남성 조선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이 범행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 오전 조선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괌 공항에서 폭탄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서울로 돌아오려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폭염 속 20시간 가까이 이어진 정전으로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비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 미국 괌 국제공항 입구에서 짐꾸러미를 든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0시쯤 괌 국제공항에 폭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여행객과 항공사 직원들이 모두 공항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갑자기 밖으로 떠밀린 이용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체 여기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대피하라고,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상황인지 항공사 직원도 잘 모르고 뭐 방송 같은 거 있는 것도 전혀 없기도 하고. 2시간여 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속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점검과 수속 절차로 인천행 항공편 2편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한 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부산 진구 부암동에 있는 43층짜리 고층 아파트 2개 동에서 전기가 모두 끊겼습니다. 저녁까지 승강기나 냉방기기를 이용하지 못한 560여 세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경찰하고 와가지고 좀 난리인데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 아무도. 근데 이거는 재난입니다, 재난, 이거. 전부 다 그 냉장고, 냉동실 음식 다 상해쁘고 지금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식도 못 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며 비상전력이 간헐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지만 복구 작업은 정전 발생 20여 시간 만인 밤 9시가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체구가 작은 한 남성이 계산하는 척 결제기기에 다가가더니 가위로 자물쇠를 뜯고 현금 다발을 챙깁니다. 지난 24일 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무인 점포에서
현금 120만 원을 들고 달아난 범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15살 중학생 A군이었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쯤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2급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포천에서 8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82살 김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주변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앞서 새벽 5시쯤 집 근처 하천에 진입했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습도가 매우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많게는 8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5도, 강릉은 27.1도 등으로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폭염특보 속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4도, 경주는 무려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는 더 강해지겠고요.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의 5에서 5.25%에서 5.25에서 5.5%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인상됐으며 지난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이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데이터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함께 수해복구 TF를 꾸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끼리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도로침수방지법 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하천법 개정안만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학생인권에만 치중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조례의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교원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전 70주년 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맺은 건 6.25 전쟁이 끝난 1953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가치 동맹의 기반 위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본격적인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한미 동맹은 6.25 전쟁 과정에서 태동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역전됐지만 3년여의 전쟁에서 미군 3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혈맹 관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이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졌고 공식적인 한미 동맹이 출범했습니다. 이후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해왔고 이런 튼튼한 안보의 토대 속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전쟁 직후 6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2,886달러로 500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총생산은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초기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던 한미 관계는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등을 계기로 서로 도움을 주는 동반자 관계에 이어 전략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됐는데 군사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문화 콘텐츠까지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We go together. 한미 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핵을 포함한 상호 방위 개념으로까지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양한 부분, 군사안보, 경제, 기술, 사회 부분에서의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 같은 기념 사업을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현 주소를 짚어본 뒤 미래를 조망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과 유엔의 재건 활동을 담은 기록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미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등에서 발굴한 전후 재건 사업 기록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강원도 원주에서 어린이들에게 교과서가 배부된 모습과 1954년 7월 대구의 사동 우유죽 급식소에서 배급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 영상 일부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킹 이병과 관련해 추가할 내용이 없다며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며 킹 이병의 안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유할 업데이트가 없다며 미국 정부는 킹 이병의 안위와 상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곳곳을 덮친 거대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꺼질만 하면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휴양지 로도스 섬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온 힘을 쏟고 있는 소방대원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Every day, every night we are here and we don't make nothing.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며칠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Κάποια στιγμή περάσαμε το δρόμο απέναντι για να πάμε να δώσουμε τρόφιμα στον Πελεκάνο, τόσο σε ένα μαγαζί που ήταν εκεί πάνω μαζεμένοι και οι φλόγες ήταν δεξιά και αριστερά. 하늘에서 바라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입니다. 커다란 불띠가 꺼질 줄 모르고 번져갑니다. 연기를 뚫고 대피하던 차량 바로 근처까지 불길이 덮쳤습니다. 신전주의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수백 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며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선 항공기가 추락하며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하자 유럽연합은 소방 항공기 구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It's already here. 시칠리아 섬의 온도가 유럽 최고 기록이었던 48.8도에 가까운 47.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과 주민들 모두 산불 진압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차량 3,000대를 싣고 네덜란드 북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 프리멘틀 하이웨이호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해안경비대는 승선원 23명은 대피했지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신강 전 외교부장의 면직으로 외교부장에 다시 임명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부위원이 첫 공식 행보로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하칸 피단 외무장관을 만나 중국과 튀르키예는 모두 신흥시장 국가의 대표로 공동의 이익과 거대한 협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단 장관은 튀르키예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중국 경제와 과학에 관한 위협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우파 연정에서 강행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 심리를 여름 휴회가 종료되는 9월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정비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과 이스라엘 변호사협회 등이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 벨라루스에 군사장비와 항공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하반기 순환 의장국인 스페인은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상주 대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제재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에 대형 타워 크레인이 일부 붕괴해 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7시 30분쯤 맨해튼 링컨 터널 인근 공사장에 설치된 4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 2명과 시민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동성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국 런던 서터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페이시는 런던 올드 빅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 30대 남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요즘 동해안 오징어를 금징어라고 부르죠.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뛰고 또 맛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일부 어민들은 러시아로 원정 조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일주일 넘게 출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기름값과 인건비 등을 빼면 오히려 조업하는 게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720마리 잡았네. 가격은 한 600만 원 해서 최하가 1000만 원 잡아야 합니다. 적자인데 그래. 올해 들어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792톤입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무려 70% 넘게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징어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지에서 오징어 소매 가격은 한 마리에 10,000원 선, 비쌀 때는 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찾는데 너무 비싸고 양이 없으니까 잘 못 드시죠. 어획량이 줄어든 건 수온 상승으로 회유성인 오징어가 예년보다 빠르게 동해 북쪽으로 북상한 탓으로 추정됩니다. 한 1도에서 크게는 한 5도 정도 이렇게 예년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오징어가 살기에 적합한 그 수온대가 동해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형성되어서 또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오징어 남획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징어 품귀 현상 속에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체납기 어선 30여 척은 이달 말부터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해역으로 원정 오징어 조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교 삼거리에서 SUV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경동에 있는 6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층에 살던 8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명은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층 집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준강제추행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3배를 벌 수 있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부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 식당과 술집 가맹점을 세우는 소상공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드롱이 떠난 프로당구에서 튀르키예 세이기너가 진기 명기샷을 쏟아내며 시즌 2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3차 투어에서 나온 묘기샷들을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이기너가 쉽지 않은 끌어치기로 3쿠션을 성공시킵니다. 충돌 타이밍도 모두 피해내는 절묘한 끌어치기였습니다. 투뱅크샷도 정확하게 성공시키며 완벽하게 3쿠션을 완성. 보기에는 쉽지만 치기는 어려운 샷입니다. 운 좋게 뱅크샷이 성공하며 행운에 2점을 올리기도 합니다. 역회전 투뱅크샷으로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속도와 스핀 모두 완벽했습니다. 세이기너는 큐를 세워치는 찍어치기로 대회전 샷을 멋지게 성공시키며 세트를 끝냅니다. 공을 일부러 충돌시키는 샷으로 포쿠션을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 의도적인 충돌 샷으로 경기에서 실제로 득점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강력한 스핀으로 3쿠션을 성공하는 세이기너. 쿠드롱이 떠난 자리를 메우며 당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이틀 연속 뒷심을 발휘하며 키움 히어로즈를 제압했습니다. 한화는 서울 고척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4대4로 맞선 연장 10회 초 노시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승점을 얻어내며 5대4로 이겼습니다. 기아는 NC와의 원정 경기에서 1회 초 최영우의 석점 홈런, 소크라테스의 솔로 홈런 등으로 대거 6점을 뽑아내며 NC를 13대3으로 꺾었습니다. KT는 연장 12회 말에 터진 문상철의 결승타로 LG를 4대3으로 이겼고 롯데는 두산을 7대2로, SSG는 삼성을 8대7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 경주는 무려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많게는 8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당분간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